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나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의 집중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의 개념을 먼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집중해. 경기에 집중해야 해. 자, 집중을 좀 유지해. 자,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나 팀 동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들어본 경험이 많을 것인데, 경기에 대한 이 압박감을 느낄 때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 최상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관중의 함성이라든가 심판의 오심 혹은 자신에 대한 의심, 이러한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상대 선수와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산만한 요인을 언제나 제거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선수들은 이러한 중요한 단서에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주의 산만 요인들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수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의 집중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주의 집중의 개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의와 집중인데, 주의라는 건 뭘까요? 주의는 개인이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선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중은 주위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맞게 적합한 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와 집중, 자, 주의, 개인이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선정하는 능력. 집중은 주위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의의 특징인데, 자, 이 경기력과 관련 있는 단서에 주의를 유지하고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적절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각성 수준과 관련이 있고 선택적인데, 자, 주의의 특징 세 가지, 주의의 용량, 준비,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자, 이 주의의 용량은 경기 중에는 주의의 용량이 제한적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이제 어렵고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하나의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때요? 경기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경기 중에는 주의의 용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주의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자, 최적의 각성 수준을 알고 이것을 유지해서 필요한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선수들의 이제 정서 상태, 그러니까 특히 불안 혹은 각성 수준의 주의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각성 수준이 너무 낮은 그 경우에는 지각할 수 있는 주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많은 단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들이 모두 실제 운동 수행에 필요한 중요 단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단서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져서 부적절한 단서는 배제하고 적절한 단서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이 경기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한 주의가 좁아져서 운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단서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져서 또한 경기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운동선수는 자신의 최적의 각성 수준을 알고 이것을 유지해서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의 선택은 이 선수들이 자신의 주의 초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외적 주의 분산 요인인 예를 들면 관중의 소리라든가 심판, 날씨, 상대 선수 이런 주의 분산 요인과
내적 주의 분산 요인. 내적 주의 그 분산 요인은 걱정이라든가 피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주의 유사 부인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자극을 받을 때 주의를 선택하는 선수들의 그 능력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도적인 선택이란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배제하고 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정보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의 집중의 측정입니다. 이 주의 집중의 측정은 시합에서 자신의 그 최상의 경기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관련된 적절한 단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자신의 주의 그 유형과 집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검사지 그 기법이라든가 생각 축출 기법, 관찰 분석법, 심리 생리적 기법, 그 격자판 검사, 인터뷰, 실제 경기력 측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 앞에 제시되어 있는 주의 유형 검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지인데 이것은 1976년도에 이제 개발되어서 주의 대인관계 유형 검사지로서 6개의 하위 요인과 1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그 문항을 보면은 나는 축구 경기처럼 여러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게임의 진행을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전혀 그렇다면 1점, 이게 점수화되어 있는 것이다. 1점, 거의 아니다면 2점, 가끔 그렇다면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 그래서 이 점수화된 점수에 자신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 12개 문항을 끝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앞에 6문항이고 뒤에 6문항까지 해서 이 12문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측정 방법은 자, 전혀 아니다가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이것을 모든 12문항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곳에 코딩을 해서 점수화시켜서 내 주의 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이 하위 주의 유형은 6개로 묶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위 유형은 이렇게 그 유형이 포괄적 외적, 외적 과부하, 포괄적 내적, 내적 과부하, 한정적 효과적, 한정적 비효과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수가 나오는데 자, 이것에 해당되는 게 문항 아까 12개 중에 1번에 해당되는 문항이 1,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외적 과부하에 대한 문항이 3, 4번.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옆에 부적 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괄적 내적 5, 6번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묶어갖고 하위 문항을 묶어서 12개 전체 문항을 우리가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주의 유형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항에 따라서 다음에 하위 주의 유형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자신이 어떤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어떤 주의 유형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사실 이게 좀 그 통계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문항 유형이 12개 중에 2개 비슷한 유형끼리 6개로 압축돼서 묶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떤 점수가 높고 어디에 점수가 낮은지를 파악하는 게 주의 유형 검사지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의 집중 평가 그 측정 중에 주의 집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운동 경험을 조사를 하는 주의 집중 문항이 나는 시합 중 순간순간의 행위에만 신경을 쓴다부터 자, 이렇게 쭉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0점에서 3점으로 되어 있네. 자, 이거는 사실 그 설계자가 어떻게 점수를 구분을 하느냐, 채점 점수를 어떻게 그 평가 점수를 그 구분을 할 것인가,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이 점수 숫자 유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은 이게
1부터 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 전혀 아니다가 빠지면서 세 문항으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점수 체계는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 집중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훈련과 경기에서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외적 주의 분산 요인과 내적 주의 분산 요인으로부터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경기력과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단서의 주의 초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단서로 주의 초점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에 지금 주의 산만 요인을 노출시킨다부터 수행 전 루틴을 개발하고 연습한다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의 산만 요인을 노출시킨다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운동선수들이 근력 향상을 위해서 과부하 원리에 의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들의 주의 집중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주의의 용량을 과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의 산만 요인의 선수들을 노출시킨 후에 이때 운동 수행과 관련된 단서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양궁팀의 양궁팀의 야구장 훈련이 바로 이제 이것을 활용한 주의 집중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대표 양궁팀의 야구장 훈련을 보면은 프로야구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어때요? 실제 경기와 같이 선수들을 많은 주의 산만 요인에 노출을 시킵니다. 관중의 함성이라든가 심판들, 경기를 지켜보는 야구 선수들, 그다음에 전광판에 비친 선수 자신의 모습 등 이런 것처럼 이 환경적인 주의 산만 요인과 이것을 통해서 선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로 내적 주의 산만 요인에 노출돼서 이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주의 산만 요인에 노출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주의 초점의 전환을 훈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선수들은 이 중요한 시합일수록 당황해서 어디에 언제 주의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골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퍼팅에서 그린의 경사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의 속도와 결, 그 다음에 타기까지의 거리 등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에 올바른 라인과 스피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퍼팅의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이 자신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을 상상을 하고 훈련 때와 같은 스트로크의 거리를 느끼면서 셋업과 타깃의 라인을 맞춥니다. 그리고 타깃을 2번 정도 응시를 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를 퍼팅 수행과 공이 의도한 라인으로 굴러가게 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의 집중 과정을 차례로 거치면서 공이 라인을 따라서 홀컵에 들어가는 퍼팅에 몰입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기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미리 숙지한다면 주의 집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는 수행에 집중한다입니다. 자, 경기 중에 선수들은 현재에 사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생각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의 실수를 생각하고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좀 전에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더 쉽게 될 텐데 등등의 이러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 이번 판만 잘하면 점수에 올라가겠지. 등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 수행이나 과제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하는 수행에 집중한다. 이 얘기였고 다음으로 네 번째는 적정 각성 수준을 찾는다입니다. 자, 주의의 폭은 각성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의 특징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각성 수준은 오히려 주의의 폭을 너무 좁거나 너무 넓게 만들어서 경기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놓치거나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서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적정 각성 수준을 찾은다면 경기에 필요한 단서에만 집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재집중하도록 훈련한다입니다. 자, 이것은 선수들마다 집중이 분산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중에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주의가 산만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연이은 실수 후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이 다음 경기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의 집중이 분산되는 경기 중에 상황이 언제이고 어떤 요인에 주의가 산만해지는지 먼저 알아내고 나서 재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이것은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날씨라든가 심판, 상대 선수 승패 이런 것과 같은 요인이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몰입, 몸의 감각, 루틴, 의사결정, 혼잣말 등과 같은 요인을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선수들이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 혹은 심판의 오심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평정심을 잃기가 쉬운데, 이러한 조절 불가능한 요인들은 경기력에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행 전 루틴을 개발하고 연습한다입니다. 자, 이 주의 집중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틴인데, 이 많은 선수들이 주의 집중을 위해서 수행 전 루틴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루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자, 오늘은 여기 주의 집중의 향상 방법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